야야, 이번에 정부에서 25만 원 준다던데?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진짜로 주는 거 맞아? 응, 진짜야. 근데 그게 단순히 돈 주는 게 아니라니까? 에이, 그냥 돈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너 돈 쓰는 습관까지 바뀔 수도 있어. 잠깐, 25만 원이 그런 것까지 바꾼다고? 지금부터 그 25만 원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직접 실험하는 피크입니다.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준다고? 요즘 뉴스에서 이런 말 들리면 솔직히 기분부터 좋아지죠.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진짜 우리 생활을 나아지게 해줄까요? 아니면 잠깐 반짝하고 물가만 더 올리는 착시 효과일까요? 2025년 7월부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총 예산 규모는 무려 10조 3천억 원. 전체 추경은 30조가 넘어요. 이거 단순한 용돈 퍼주기 아닙니다. 우리 집 앞 동네 식당, 편의점, 자영업자, 심지어 물가까지 다 연결된 전국 단위 경제 실험이에요.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정도 돈 풀면 물가 오르지 않나? 정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2020년 코로나 터지고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원을 뿌렸어요. 그때도 사람들 걱정했죠. 돈 풀면 인플레 온다. 근데 결과는? 소비는 일부 늘었지만 대부분의 돈은 저축되거나 대출 갚는 데 쓰였어요. KDI 분석에 따르면 지원금의 약 30% 정도만 실제 추가 소비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기존 지출 대체 또는 저축. 쉽게 말해 그 돈 없었으면 내 돈으로 쓸 걸 정부 돈으로 바꿔 쓴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물가가 이미 높고 체감 물가는 더 심각합니다. 5월 공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라고 하지만 자가주거비 제외된 수치예요. 전문가들은 말하죠. 체감 물가는 사실상 4% 이상이다. 외식비 예를 들어볼까요? 자장면 한 그릇이 2014년엔 4,5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 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돈이 더 풀린다?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원금 진짜 조심해서 설계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이번엔 자영업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소상공인 매출 살아나겠네? 이런 기대 사실 우리 모두 하고 있죠. 실제로 2020년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지급 후 5주 동안 소상공인 매출이 인천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급한 돈보다 매출 증가 효과가 더 컸습니다. 이런 지급하면 1.09원의 매출이 생긴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 이유는 바로 사용처 제한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은 사용 금지, 동네 식당, 편의점, 전통시장, 약국, 소형 마트 등에서만 사용 가능했거든요. 즉 돈이 기업이나 플랫폼으로 새지 않고 골목으로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 형태로 말이죠. 그리고 주소지 기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딱 보면 알겠죠. 정부가 소비를 유도해서 매출을 올리겠다는 전략이에요. 게다가 지급 방식도 똑똑합니다. 고소득층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저소득층은 40만 50만원까지. 소득 낮을수록 소비 성향 높다는 걸 반영한 거죠. 잠깐, 그 소비 효과 얼마나 갈까? 정답은 짧게는 한 달, 길어야 두 달. 2020년에도 그랬습니다. 초반엔 매출이 확 올라가지만 쿠폰 유효기간 지나고 나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즉, 이건 단기 부양 효과지 구조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결론 들어갑니다. 이 지원금 좋은 면도 분명히 많아요.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매출 증가 기대할 수 있고 지역화폐 설계 덕분에 돈이 실제로 돌 가능성도 높고 저소득층 중심 설계로 정책 형평성도 어느 정도 확보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점과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첫째, 물가 압박. 이미 오른 외식 물가, 가공식품 가격이 수요 자극으로 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서민 체감 물가가 더 올라서 지원금 받았는데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둘째, 소비의 일회성. 지원금 받고 한 달 반짝. 그 이후엔 또 원상복귀.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그냥 돈 뿌리고 끝입니다. 셋째, 재정 부담. 30조라는 예산 결국 적자 국채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게 국가부채로 쌓이고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고금리 유지 상황에서는 국채 이자만으로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돼요. 넷째, 소득 상위층 불만. 세금은 많이 내는데 지원금은 제일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지만 이 격차가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와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원금은 받아서 좋죠. 하지만 그 뒤에 어떤 효과가 오는지,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생각하고 써야 진짜 내 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공짜 돈이 아니라 경제 신호입니다. 이걸 소비로, 기회로 또는 경고로 받아들일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실험 소식을 받아보세요. 피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